대만에서 느낄 수 없는 힙한 카페와 매장들이 즐비하고 아이들의 꿈의 동산인 디즈니랜드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리저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하시는 곳이 중국 상하이입니다. 김포공항 출발과 1시간 반 정도의 짧은 비행시간, 그리고 저렴한 항공권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 여행하시려면 비자를 사전에 꼭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 가족도 얼마 전 휴가로 3명이 상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비자 발급 비용에만 36만 원의 경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저처럼 중국 비자에 돈 낭비 없이 최대한 아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비자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대행을 맡기는 경우와 셀프로 직접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행을 맡기는 경우 대행사에서 요청하시는 서류와 여권을 대행사에 보내주면 대행사에서 모든 걸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다만 한 번은 꼭 중국 비자 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의 지문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직접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온라인상의 중국 비자 센터에 접속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서류를 작성하시고 완료가 되면 출력한 다음 방문 일정을 예약을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남산 스퀘어에 있는 중국 비자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시고 지문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경유, 관광, 상무 등의 비자인 경우에는 지문 등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 지문 등록을 위한 중국 비자 센터 방문은 면제가 됩니다. 그냥 대행만 맡기시고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국 비자 신청 시 대부분 관광 단수 비자이실 텐데요. 직접 셀프 신청하시는 경우 발급 비용은 46,000원입니다. 여기서 단수는 1회를 말하고 더블은 2회, 복수는 2회 이상을 뜻합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급행, 특급으로 나뉘어 주는데 비용을 아끼시려면 보통 3박 4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박 4일은 영업 일수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 일수입니다. 신청하실 때 여행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직접 중국 비자 센터에 찾아가서 수령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신청하셨다면 플러스 이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만일 대행을 맡기신다면 관광 단수 비자 발급 비용 기준으로 해서 대행 비용이 12에서 15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셀프 신청과 비용을 비교한다면 1인 기준 최소 7만 원에서 1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만약 3인 가족이 신청한다면 약 30여만 원에 가까운 비용차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보다 큰 비용차 때문에 셀프 신청으로 결정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숨겨둔 히든카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별지 비자라는 겁니다. 일반 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붙여져 있는 형태인데요. 하지만 별지 비자는 이름처럼 별도의 종이에 비자가 앞장에 붙여져 있고 뒷장에는 비자를 받은 인원들의 명부가 쓰여져 있는 일종의 단체 비자입니다. 2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여행만 아니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대행을 통해 진행하는데도 비용은 셀프로 진행하는 비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셀프 신청 시 6장의 복잡한 신청 서류 작성과 여권 사진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별지 비자는 이 또한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대행사 요청 자료와 여권만 전달하면 비자 발급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체 비자이기 때문에 여행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비용은 더 다운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자들의 장단점과 누가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셀프 진행입니다. 최대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입니다. 나머지 장점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중국 비자 센터에 가입하고 신청하는 6장의 신청 서류 작성이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서도 중문과 영어로만 되어 있고 번역기를 돌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번과 직장 상사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까지 도대체 왜 이런 것까지 기록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문항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비자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인데요.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도 6개월 이내 여권 규격용 사진이 필요해서 경우에 따라 새로 찍어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고, 수취할 때도 직접 방문이 아니면 우편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물론 1인 여행을 준비하시고 비용을 아끼시려는 분들에게는 셀프 비자 발급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대행 진행입니다. 장점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셀프 진행과 다르게 대행사에서 요청한 약식 형태의 한 장짜리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로 편히 집에서 받아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항공권과 호텔 예약 바우처 없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대행사에서만 대행 업무가 가능하고, 나름의 수많은 진행 케이스 때문에 대행사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하나, 비용입니다. 1인당 대행료가 평균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비용 상관없이 무조건 편하게 비자 발급을 받고 싶은 분들은 최선의 선택이 바로 대행 진행입니다. 마지막, 별지 비자입니다. 2인 이상이라면 비용 절감과 대행의 편리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인에서 4인 가족이라면 몇십만 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단점은 별도의 종이 비자이기 때문에 만일 분실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중국 현지 재발급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체 비자 형태이기 때문에 일행분들의 항공편과 숙소 스케줄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중국 입국과 출국 시에도 같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국 여행은 친구나 가족과 동행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시라면 무조건 별지 비자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비자 발급의 종류와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셀프 신청하는 A부터 Z까지 자세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